네. 자, 이번에는 공매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금지해야 된다, 안 된다, 뭐 지금 엄청난 논란이 빚고 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익숙한 존재죠. IMF 국제통화기금이 우리 정부에게 공매도 금지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다음에 공매도 문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의 김대기 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IMF가 우리 정부에 우려를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과다한 개입이죠. IMF가 이렇게 우려를 전달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권한은 있다고 보는데 그 경제지표 개선들이라든가 이제 고용의 문제, 가계대출의 문제, 예. 우리나라 직접적 경제 지배구조의 문제 뭐 이런 게 아니고 공매도에 관해서 과연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공매도가 사실 시장을 활성화를 시킨다는 측면에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예. 우리가 흔히 알길 공매도 3월 16일 이후 지금까지 금지가 됐는 줄 알고 있는데 예. 시장 조성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 조성자 증권사 12곳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공매도를 했거든요. 아, 완전 금지가 아니었습니까? 완전 금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 2조 5천억 정도가 공매도를 거래대금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아예 뭐 시장 조성자조차도 공매도를 할 줄도 않는다 이런 거라면 그나마 100번을 양보해서 IMF가 뭔 말을 한다면 그 자문 형태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좀 그러니까 너무 월권적인 성격이 있다. 예, 예. 근데 아무튼 IMF가 입장을 전달한 건 뭐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먼저 근원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예, 회동 자체는 또 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IMF의 이런 우려 전달이 예.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데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반반으로 보는데요. 예. 공매도를 재개하고자 싶어 하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걸 빌미로 아, 재개를 해야 된다라고 일종의 강하게. 명분으로 활용할 수가 예,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융 후진국이 된다. 아니면 외국인들이 철수한다. 그렇죠.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렇죠. 할 때 IMF가 권고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죠, 정치권들은. 근데 그게 반이고 그럼 나머지 반은요? 예? 나머지 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뭐 한 3개월 정도로 재개해서 뭐 시장을 좀 더 보고 예. 하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IMF의 권고를 무시하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뭐 주권 국가 아니냐, 내정 간섭 아니냐 이렇게 또 반대하실 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IMF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지금 대표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좀 일부 보도를 보면 당정에서 예. 그러니까 그 공매도 금지를 한 3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하고 예. 그 시간을 번 다음에 제도 보완을 이제 그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대표님은? 저도 좀 그렇게 그러니까 금융위가 6개월 연장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재개를 하자니 동학개미들이 반발도 심하고 하니까 절충안을 그렇게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개월만 더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 효과라든지 영향을 어떻게 그 평가를 하세요, 대표님? 3개월 정도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데 근본적 제도 개선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도 이 논쟁이 있었어요. 6개월 연장할 때 해야 되냐 말하냐, 지금 말했던 장점 단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제도 개선해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금융위가 내놓은 제도 개선안을 보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해서 재개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해야 된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의 뿌리로 이제 다시 가야 되겠네요. 예. 공매도 이제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주식 안 하는 분들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예. 사실은 공매도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제가 선생님한테 빌려가지고 예. 제가 주식을 갖다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10만 원에. 그럼 증권사에서 빌리는 겁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대차, 대주가 있습니다. 대차를 많이 하는 데는 외인들 기관들이 하는 거고요. 예탁원에서 빌리는 겁니다. 네. 개인들이 주로 빌리는 건 대주, 증권회사에서 빌리는데 네. 쉽게 말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대형 마트에서 빌리는 거고 일반인들 개인들은 소형 지역 슈퍼에서 빌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한 장도 없는데 예. 근데 한 주도 없는데 빌려가지고 일단 그 매매를 해가지고 차익을 얻은 다음에 그렇죠. 빠진다. 수수료만 줄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과 외국인들은 대차, 예. 그러니까 대형 점포니까 물량도 많고 싸게 빌릴 수 있는데 개인들은
비싸게 한 5% 이상 수수료를 주고 있고 종목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지금 그걸 맞추겠다는 거죠. 개인이 불합리성들을 너무 이제 그러니까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어느 정도는 맞춰주겠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원성수 위원장님이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이냐 예. 개인은 공매도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들이 아니라고 근본적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원래 개인과 외국은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통해서 상승장에서도 돈을 많이 벌거든요. 솔직히 게임이 안 되죠. 예. 근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저는 이제 현인을 축구로 비유를 한다면 외국인과 개인들은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고 우리 개미들은 중학교 선수들인데 지침 싣고 축구를 하는 건데 주식 하락 시기가 왔는데 공매도가 들어왔어요. 우리 개미들은 뒷점 지고 손 묶고 천하만 보고 있는데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는 손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권한까지 주니까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그러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기서 벌어들인 만큼 그게 전부 다 개인한테 결국은 떠넘겨진다는 그렇죠. 얘기로 그 연결은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3월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주가가 대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3월 2일 날 주가가 2,000포인트였는데 최저 떨어진 게 1,457. 이게 11년 전 주가거든요. 예, 많이 떨어졌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돌아갔다고 주가 지수만 보면 이게 11년 전으로 해계한 주수였는데 이때 공매도가 많이 들어옵니다. 평상시에 공매도의 비율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 한 3분의 2, 기관이 3분의 1, 개미들은 1%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떻게 되냐면 3월 초에 65%에서 75%로 넘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락장의 가속도가 붙었던 3월 중순까지 한 75%가 외국인이 가지고 오고 있다가 제일 많이 주가가 떨어졌던 3월 18일 날 공시를 보면 94%. 그다음에 개인은 0.2%. 그러니까 이 장에서 1,000포인트 정도 빠졌고 팬데믹 선언한 날로부터 3월 19일까지 한다면 한 240% 정도 빠졌거든요. 그럼 이 기간에 얼마나 많이 공매도를 쳤던 분들이 벌겠습니까?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공매도를 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시장의 생리는 그 이득을 본 사람이 있으면 손실을 본 사람은 항상 당연히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게 전부 다 개미들한테 결국은 갔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단순하겠지만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미분들 동학 개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주가가 하락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하락 요인에서 공매도를 칩니다. 그럼 주가 또 떨어지죠. 그럼 우리나라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 매도하면 또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공포에 쌓인 일반인들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야 이거 불안해서 또 팝니다. 그러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용으로 매수를 가지고 신용으로 거래했던 분들은 강제 청산 당할 수가 있죠. 경거금을 못 맞추면. 그게 이제 3월 달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곡소리 났죠.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이야기 나오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IMF도 사실은 금액락에서 등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제 고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팬데믹 시유 이후에는 꼭 그게 정답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도 공매도 친 세력과 개미들과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미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회사 하나가 지금 어저께 발표 나면 8배 정도가 지금 붙었는데 지금 개미들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비정상적이죠. 서로 과열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올바로 형성이 안 되는데 공매도의 단점을 미국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게임 회사거든요. 미국 게임 회사였는데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 대표님의 처방이 궁금한데 완전 금지입니까? 대표님의 처방은 뭡니까? 저는 이제 폐지인데 이 폐지에 대해서 찬성론자들이 이야기하시니까 정치관을 만든 게 한국식 제도를 만들자. 그건 뭐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홍콩식인데요.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모든 주식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등등 대형 우량주들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방식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저 공매도 기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차,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대차를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간 빌릴 수가 있어요. 개인들은 대주를 했을 때는 30일에서 90일이에요. 야, 그러니까 기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장기 대출이냐 단기 대출이냐 이 문제네요. 아니 갖고 있으면 언젠간 또 오를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뭐냐면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을 항상 공매도들이
장난을 치고 있고 매수를 하고 되는데 JP모건이 작년에 셀트리온 별로 안 좋다 위기다 이렇게 해서 19만 원 제시하고 작년 9월에 작년 12월에 21만 원을 제시했고 네. 더군다나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 금융회사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요 보고서로. 저는 이해충돌과 이해상충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에 있어서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매도가 놀이터가 아니라 동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사냥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여기간을 통일해야 된다. 30일에서 60일 하든 아니면 최대 해자 6개월로 끊어줘야지 네. 공매도를 들어오신 분들이 심하게 들어오지 않을 거다 보고 있고요. 다음 공매도 공시제 강화 있고 근본적인 것은 무차익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무차익 공매도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인데 주식 안 빌리고 그냥 공매도를 치는 거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차익 실현하는 거라면서요? 예. 그러면 근데 그거는 무차익 공매도는 주식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이거는 경우 불법이에요. 횡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건 이렇게 해서 걸려가지고 과태료로 지금까지 처벌은 과태료였는데 범칙급 정도 수준으로 맡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번에 정부가 좀 강화하겠다 했는데 저는 아직 그 강화가 좀 부족하다고 보고 그러면 있고요. 그 꼼수 부리는 사람도 주로 대부분 외국인 투자 이쪽입니까? 예. 다 외국인들이고요. 예. 다음은 지금 연기금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주식 대차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 아, 또 연기금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예, 예. 네. 그래서 이건 계속 유지돼야 되고 연기금들의 주식 대여 금지는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지금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외국인 투자자 편향이다. 예. 현 제도는 예, 그냥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 이런 거잖아요. 정리. 그러니까 주가 하락으로 공매도만 먹는 게 아니라 반대 풋옵션을 걸어가지고 더블로 불고 나가죠.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떠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떠나는 외국인들은요. 벌만큼 벌고 시세를 실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전히 떠날 지금 때 돼서 떠나는 거다. 공매도 금지됐던 이 1년간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은 거래를 했거든요. 네. 마치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공매도 세력들을 대원군처럼 세국 정책 편다 이렇게 보시는 것들은 좀 과도하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대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